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뉴캐슬. 자, 우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클리와 그리고 주전 키퍼인 이제 마르티네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삭과 이제 웰록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적 이제 관련돼서 이제 뉴캐슬과의 좀 불화가 좀 많이 좀 심해진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출전을 좀 안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요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에반게상들을 좀 영입하며 이제 포워드진을 좀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큰 선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갯상들을 좀 영입한 거는 좀 좋긴 하지만, 갯상들을 좀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영입을 좀 못했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이적 시장 행보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빠진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빌라의 그런 좀 이적 시장 행보, 그리고 특히 이제 영입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행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노리던 선수들을 이제 매번 뺏기며 이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행보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그래도 AC 밀란의 좀 센터빅이 이제 티아우를 좀 데려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영입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 좀 골머리를 앓던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제 티아우의 그런 좀 영입이 이제 굉장히 좀 귀한 좀 영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헛발질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영입에 좀 성공한, 그렇죠, 최근의 뉴캐슬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너무 좀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템포를 더 빠르게 가져갈 팀은 이제 뉴캐슬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삭이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퀄리티가 이제 다소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시즌에서도 보였듯 대체로 이제 뉴캐슬의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이제 좀 종종 보였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좀 홈 빌라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뉴캐슬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캐슬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삽질할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뉴캐슬의 그런 좀 경기력이 빌라보다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는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그런 뉴캐슬의 공격을 빌라가 좀 잘 제어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되려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고 있는 그 좀 뉴캐슬을 이제 빌라가 이제 곧잘 좀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팀 또한 빌라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공수 방면에서 이제 빌라가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뉴캐슬의 이제 프리시즌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이삭의 그런 파업으로 인한 팀 내 분위기 저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뉴캐슬이 지금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빌라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리그 첫 스타트를 잘 끊을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는 에스턴 빌라 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와는 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풀러. 자, 우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
그리고 플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양 팀이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토마스, 그리고 이제 코스토라스, 그리고 이제 코플라 등을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로 좀 유망주들 위주로 이제 영입을 한 그렇죠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뭐 대표적으로 주앙 페드로, 그리고 이제 에스투피냥, 그리고 이제 아딩그라 등이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주축 선수들이 이제 많이 빠진 그렇죠 브라이튼이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많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번에는 뭐 유망주들 위주로 이제 영입을 좀 하면서 되려 약간 좀 리빌딩 쪽으로 뭐 노선을 좀 정한 듯이 그런 식의 약간 좀 영입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뭐 주앙 페드로나 이제 아딩가라 등 주축 선수들이 전부 다 좀 빠진 거는 이제 브라이튼의 그런 전력이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요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들을 좀 봤을 때도 거의 백업 선수들 뿐일 정도로 이제 다소 좀 조용한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뭐 영입이나 뭐 방출권 없이 조용히 좀 이적 시장을 좀 보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뭐 전력이 거의 비슷한 거죠 플럼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도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프리시즌에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도 좀 지지 않으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3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 3경기 다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전승을 좀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프리시즌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성적도 좀 대체로 좀 좋았다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이제 프리시즌에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자주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두 팀 다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주가 좀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시즌 내내 지금 뭐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였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3골 이상씩 좀 넣으면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이제 줄곧 좀 보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프리시즌에서의 그 양 팀의 좀 좋은 공격 흐름이 이제 이번 뭐 리그 첫 경기에서 충분히 좀 이어갈 만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브라이튼이 그래도 뭐 홈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주앙 페드로를 좀 비롯해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팀을 좀 떠나면서 이제 이전보다 전력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브라이튼이 플럼 상대로는 거의 매번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튼이 뭐 플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8년 만에 이제 플럼을 좀 꺾긴 했지만, 그 맞대결마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브라이튼이 극적으로 좀 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이 플럼 상대로 이제 손쉽게 좀 풀어갔던 경기가 좀 없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이제 플럼 상대로는 매번 힘든 경기를 좀 치렀을 만큼 확실히 좀 매번 좀 고전했던 그죠 브라이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보다는 그래도 플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플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플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우선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썬더랜드, 네,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를 좀 꺾으며 업셋을 달성했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PL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제 1부 리그로 이제 승격한 그좀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하빕 디아라, 그리고 이제 아딘가르, 그리고 엔조르피, 그리고 이제 사디키 등을 좀 영입하면서 전력을 대폭 강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떠난 선수로는 뭐 대표적으로 조브 벨링엄, 뭐톰 왓슨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 좀 행보를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영입을 좀 하면서 전력을 좀 크게 향상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잔류에 대한 의지를 이제 그런 좀 이적 시장 행보를 좀 통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좀 드러낸 그렇죠 썬더랜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좀 전력이 그래도 많이 좀 막강해진 그좀 썬더랜드의 그런 좀 이번 시즌 이제 좀 행보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디보를 좀 완전 영입에 좀 성공하면서 이제 확실한 좀 수비수를 이제 완전히 좀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리티우프, 그리고 이제 헤르만센, 그리고 칼럼 윌슨 등을 좀 영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쿠두스와 이제 쿠팔이 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쿠두스가 좀 떠난 거는 이제 웨엠한테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전력 보강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제 웨엠 입장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좀 이적 시장을 좀 모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 좀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뭐 라인을 좀 높이면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다가 이제 역습이나 안 그래도 측면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이번 경기에서는 더 적극성을 좀 띨 팀은 이제 썬더랜드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썬더랜드가 뭐 최근 좀 프리시즌에서 치러온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성적이 좀 많이 저조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았을 정도로 득점력도 많이 이제 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 뭐 전력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은 그리 좋지 못한 상태다 보니 전력 대비 지금 뭐 경기력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물론 이제 이런 좀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잘 좀 적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썬더랜드 전술에 좀 잘 녹아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좀 썬더랜드의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올 그런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썬더랜드의 그런 경기력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웨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친선 경기에서 3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비록 뭐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웨엠이 굉장히 좀 영입을 알차게 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매번 이제 좀 그런 알찬 영입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그래도 프리시즌에서는 이제 나름 좀 괜찮은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알찬 영입이 이번 시즌에도 어느 정도 좀 빛이 좀 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뭐 현재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적인 부분 모두 이제 웨스트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가 뭐 전력이 좀 강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웨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웨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대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웨엠 승에 2.5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비우,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그바리돌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이제 울버햄튼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존 아리아스, 그리고 페르 로페스, 그리고 윌러 울프 등을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쿠냐와 이제 아이트 누리가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영입한 선수를 봤을 때는 뭐 대체로 이제 좀 괜찮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쿠냐와 아이트 누리가 전부 좀 떠난 거는 이제 전력 면에서 더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지난 시즌보다 뭐 전력이 더 그래도 이제 약화된 쪽에 좀 기울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아이템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대팀이 뭐 맨시티로 이제 이적하게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데르스, 그리고 이제 아이트 누리, 그리고 체르키, 그리고 니판 등 이제 꽤 많은 선수들을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는 이제 계약 만료 후 이제 나폴리로 떠났고,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튼으로 이제 임대를 좀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지난 뭐 겨울 이적 시장부터 이제 알찬 영입을 하던 그렇죠 맨시티가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좀 알찬 영입을 하면서 좀 좋은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덕배 그런 좀 빈자리를 도 이제 좀 레인데르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잘 좀 메꿔줘서 약간 좀 로드리와 그래도 같이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뭐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레인데르스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중원이 더 막강해지 그렇죠 맨시티가 그래도 울버햄튼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이제 측면 전개나 뭐 하프 스페이스 좀 침투를 통해서 이제 주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충분히 좀 맨시티가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라고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입한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선수들 모두 이제 PL이 아닌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PL에 적응해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쿠냐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제 공격이 이제 무딜 우려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일단 뭐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시즌에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좀 보였다 보니까 뭐 이런 약간 좀 황희찬 선수의 그런 좀 퍼포먼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좀 내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이제 크게 난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울버햄튼의 뭐 프리시즌 성적이 이제 좋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맨시티가 이겼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코스타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미드필더가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타격이 좀 큰 상황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코스타의 좀 결장은 이제 뭐 중원에서의 그런 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제 테오 슈테겐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인 사항입니다. 자,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 토레, 그리고 마테오 조셉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진을 좀 보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바로, 그리고 코페테, 그리고 이제 헤이든 등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축 윙어와 이제 수비수가 좀 떠난 그리고 좀 마요르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네, 일단은 주전 키퍼로 뛸 이제 조안 가르치아를 좀 영입을 하면서 이제 테어 슈테겐 이제 이후에 그리고 약간 좀 그래도 좀 주전 키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한번 좀 네,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를 이제 맨유에서 이제 임대 영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일단 수비수인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그리고 이제 공격진인 이제 안수파티, 그리고 이제 파블로 토레는 이제 마요르카로 이제 보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선수들을 지금 이적시키거나 이제 임대로 보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그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전해 들어갔네요. 자, 우선 바르셀로나가 뭐 초반부터 그래도 라인을 올려서 이제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침투, 컷백, 이제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마요르카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플릭 전술이 다 잘 녹아들면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야말과 이제 그리고 이제 하피냐와 같이 이제 기동성이나 뭐 이제 개인기가 좀 뛰어난 선수들이 이제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이제 줄곧 좀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좀 활약도 충분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해보나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싶어요.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좀 떠난 거와 더불어 그리고 백업 수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분명 약간 좀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결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지금 뭐 마요르카에 비해서는 뭐 바르셀로나의 그런 현재 뭐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많이 좀 우세하고,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가 뭐 실점을 한다고 해도 뭐 화력면에서 그거를 다 이제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화력에서도 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이제 그래도 제 아무리 뭐 바르셀로나가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해도 공격으로 이제 충분히 좀 메꿀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뭐 워낙 지금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프리시즌에서도 이제 막강한 모습을 좀 줄곧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레반테. 자, 우선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알라베스에 비해서는 레반테로 좀 전력 누수가 지금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바네스 그리고 뭐 알레냐, 이제 오토 등을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드필더들을 좀 많이 영입하면서 이제 중원을 좀 잘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좀 중원 보강에 이제 좀 더 힘을 쓴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순서로는 이제 파니첼리 그리고 무리뉴, 이제 코네키 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재정 운영을 좀 잘 하면서 괜찮은 이적 시장의 행보를 좀 보였던 그저 알라베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해 이제 다이렉트로 라리가로 이제 승격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공격적인 영입을 좀 통해서 이제 전력을 확 강화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부족한 포지션을 좀 보강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영입을 좀 토대로 이제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가 프리시즌에서 일단은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한 채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체로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나마 이제 뭐 알라베스가 뭐 역습이 좀 날카롭긴 하지만 역습 외에는 그런 다른 공격 패턴이 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격이 좀 많이 좀 단조로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라인이 좀 올라간 좀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모습을 잘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이 좀 좋고 그리고 라인이 좀 대체로 좀 내려가는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알라베스가 이제 최근 프리시즌에서 이제 대체로 견고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좀 레반테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지금 뭐 알라베스에 비해 이제 레반테가 이제 밀릴 만한 부분이 크게 없다 보니까 되려 이 경기는 저는 뭐 레반테가 이번 시즌 뭐 라리가 첫 경기에서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며 프리시즌에서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레반테가 뭐 비교적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알라베스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도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서 레반테가 굉장히 좀 단단한 좀 수비를 좀 보인 점과 더불어 이제 알라베스의 그런 좀 프리시즌에서의 좋지 못한 행보 그리고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뭐 레반테가 원정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레반테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레반테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리옹. 네, 이제 리강 경기죠.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노아와 이제 망갈라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리옹 또한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가요.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그보니포와 그리고 이제 사트리아노를 완전 영입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토뱅, 바이두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수를 좀 잘 좀 보강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케빈 단수가 완전히 이제 토트넘으로 이제 떠났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스키 그리고 이제 코르테스 또한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선수단이 좀 크게 바뀐 그런 좀 랑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리그 규정을 좀 충족하지 못하면서 강등 처분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팀 내 선수들을 좀 대거 방출 및 이제 매각을 하며 재정 건전화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좀 항소를 해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간신히 좀 잔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하마터면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이제 시작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이제 좀 재정을 좀 이제 재정을 다시 좀 이제 좀 살리면서 간신히 좀 잔류하게 된 그것도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리옹 입장에서는 잔류를 한 게 그래도 지금 다행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라카제트 그리고 카케레 그리고 세르키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이제 많이 좀 팀을 좀 떠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력은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리옹이 좀 생각보다는 꽤 알찬 영입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타일러 모튼 그리고 이제 매트 터너 이제 슐츠 뭐 클리베르트 이제 등을 좀 영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메꾸면서 전력이 이제 그래도 완전히 뭐 이제 무너질 정도로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크게 좀 약화되는 상황을 이제 막았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좀 경쟁력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꽤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저 리옹의 이적 시장 행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고 자, 일단은 뭐 랑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하는 팀만큼
이제 홈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랑스 역시 이전보다는 전력이 더 약해진 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리옹 상대로 중원 장악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랑스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해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이제 뭐 리옹이 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선수들이 많이 좀 떠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랑스보다는 뭐 전력 면에서 이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뭐 이제 랑스가 뭐 전력 차이 우위를 좀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요소도 꽤 크기 때문에 대려 이제 좀 불안정한 그런 요소도 더 많은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리옹이 뭐 이번 프리시즌에서 이제 기대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뭐 충분히 뭐 중상위권 뭐 이제 최소한 뭐 중상위권 뭐 경쟁을 좀 이어갈 수 있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리옹이 그래도 뭐 랑스 상대로 솔직히 뭐 원정에서 뭐 쉽게 좀 질 거라는 예상은 좀 잘 안 들어서 차라리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랑스보다는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리옹이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랑스도 근데 생각보다는 뭐 전력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선수들의 좀 결장이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리옹 프랜스 좀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옹 프랜스의 2.5조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르하브르 경기. 자, 우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그바와 다이어를 이제 자유 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안수파티를 이제 바르샤에서 이제 임대 영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임드 있는 좀 선수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입한 것 좀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은 좀 다 지키면서 이제 보강만 했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강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손실 없이 이제 전력만 보강한 그런 좀 모나코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도 최상위권 경쟁이 이제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주급이 이제 높은 선수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입이나 이제 자유계약을 좀 통해서 다양한 포지션을 좀 보강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큰 영입권이나 안 그러면은 큰 영입권은 이제 딱히 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전력이 확 업그레이드 될 만한 그런 좀 부분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과 전력은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모나코가 뭐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르하브르의 빌드업을 잘 좀 차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르하브르가 볼을 길게 소유하기는 이제 꽤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가 이제 전진 패스를 좀 한다고 해도 롱볼 비중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패스 질이 많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패스가 이제 다소 좀 부정확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제 모나코가 좀 볼을 좀 탈취하는 그림도 이제 종종 그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나코가 이제 르하브르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도 이제 길어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뭐 그러면서 이제 모나코의 좀 득점기의 창출 빈도가 이제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기적인 뭐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르하브르의 수비 라인을 좀 무너뜨릴 것으로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모나코가 이제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모나코가 확실히 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전력이 더 강해진 상태고, 그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충분히 이제, 모나코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득점력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네, 모나코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모나코 승 보는 경기. 그리고 마인승 보도록 하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나코 승, 마인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의 경기 네, 몇 개 가져가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스토크시티. 자, 일단은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는 좀 재정 이제 악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영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가 이제 다 좀 떠났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는 그래도 스토크시티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스토크 사이드 보는 경기. 다만 뭐 원정 스토크시티다 보니까 솔직히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고배당 자비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토크시티 승 쪽 보는 경기,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스완시티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네. 확실히 뭐 상대 전적에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많이 좀 앞서긴 하지만 이번 시즌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게임 내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도 이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스완지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스완지 프렌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완지 시티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뭐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 경기.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발렌시아 햄무얼 무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